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발생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로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번 불이 나면 진화에 긴 시간이 걸리는 데다 장소가 지하일 경우 불을 끄는 건 더 어려운데요. 해마다 늘어나는 전기차만큼 속속 지하에 들어서는 전기차 충전 시설, 이대로 괜찮을까요? 이정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일 새벽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최초 발생 8시간 20분 만에 꺼졌고 그 사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주민 22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135명이 구조됐습니다. 또 차량 40여 대가 불에 타고 100여 대가 열에 손상되거나 그을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2017년 2만 5천 대 정도였던 국내 등록 전기차는 2022년 39만 대 가까이 늘었습니다. 5년 만에 15배나 증가한 겁니다. 최근에는 지하주차장마다 이렇게 전기차 충전 시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완속 충전일 경우 이 밀폐된 지하 공간에서 최장 5시간까지 충전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불이 났을 경우입니다. 전기자동차 리튬 배터리 화재는 열폭주 현상을 일으켜 소화기를 이용한 빠른 진압이 어렵습니다. 순식간에 인근에 주차된 차들까지 옮겨 붙으며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걱정 많이 되죠. 했다가 괜히 같이 불 붙어 보면 뭐. 지금 문제가 많아요, 전기차가. 그래갖고 지금 전기차들을 다 꺼려 하더라고, 사람들이. 멀리 하지. 최근 6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모두 160건. 지난 2018년 3건이었던 전기차 화재는 매년 늘어 지난해 72건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에는 한 번도 없었던 다중이용시설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가 지난해에는 10건 발생했습니다. 당장 부천 대장신도시에 계획 중인 대규모 지하공영 차고지는 전기버스 위주입니다.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지만 아직 화재 연구 용역은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대형 전기버스의 경우 승용차보다 화재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배터리나 이런 것들이 차량의 상부에 이렇게 탑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부 지붕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을 하고 옆 차량으로 이렇게 번질 수 있는 요소가 있고요. 충분한 소방 시설도 필요하고 소방 시설의 특수성들을 조금 더 고려한 그런 계획들이 필요합니다. 잇따르는 화재 사고에 부산과 경남 등 일부 지자체들은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최근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김숙희 부평구 의원에게 탈당 권유라는 중징계를 내린 가운데 김 의원이 탈당했습니다. 김숙희 의원은 5일 당에 오랫동안 헌신해온 결과가 탈당 권유라는 방식으로 매듭지어질 줄 몰랐다며 당이 내린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당의 이번 결정은 선배 의원과의 갈등이 원인이라며 하지만 탈당하더라도 지금처럼 성실하고 묵묵하게 의정 생활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지난달 진행된 부평구의회 의장, 부의장 선거에서 김숙희 의원이 당시 내부 합의를 지키지 않고 부의장에 출마했다며 윤리위를 열고 탈당 권유 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한편 하반기 부평구의회는 김 의원의 탈당으로 민주당 7명, 국민의힘 6명, 무소속 5명이 활동하게 됩니다. 지난 주말 열린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에 15만 명의 관람객이 모였습니다. 올해 19회를 맞이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글로벌 축제 지원 사업은 물론 2024-2025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우리나라 대표 글로벌 음악축제인데요. 올해 축제에는 국내는 물론 해외 최정상급 아티스트를 비롯해 신인 아티스트 등 모두 58개 팀이 무대에 올라 다양한 퍼포먼스로 관객들의 오감을 사로잡았습니다. 더불어 피크닉존과 리프레시존, F&B존, 캠핑존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됐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페스티벌이 명실상부한 대표 글로벌 음악축제로 자리매김한 만큼 20회를 맞는 내년에도 더욱 풍성한 라인업과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도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5도 안팎으로 오르는 등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옹진과 서해 5도를 제외한 수도권 내륙 전 지역에도 폭염경보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기상청은 다만 이번 주 폭염과 함께 수도권 곳곳에 돌풍과 천둥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또 소나기가 내린 지역은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갔다 습도와 함께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푹푹 찌는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이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일명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단독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에 협의회는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가 특별법을 통해 예산의 편성과 심의를 모두 행사하겠다라는 것이라며 이 같은 행위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헌법이 규정한 삼권 분립에도 어긋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지원법 실행을 위해서는 13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예산 투입에 대비한 효율성에 대해선 검토된 바가 없다는 대표적인 재정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협의회는 이 법률안에 대해 윤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농업의 미래산업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농업, 농촌, 청년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농촌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농업 정책의 디지털 세대, 농촌 공간 등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추진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농업 생산에서 농산업과 농촌 전 분야로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기업을 대상으로 입주 공간, 스케일업 자금, 수출 확대 관련 정책 사업을 우대 지원하겠습니다. 농촌 창업 전문 엑셀러레이터와 매칭하여 우수 청년 스타트업의 R&D 수출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식품부는 또 청년 창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들의 수요가 높은 스마트 농업과 기자재, 서비스 생산,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산업과 영농기술, 경영교육 등을 가능하도록 하고 스마트팜 종합자금의 융자 대상도 확대해 청년 농업인의 창업을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청년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농정체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농업인과 농업 관련 연계기업, 농촌 창업기업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상호 협업체계와 상생관계를 만들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티몬 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0억 원 규모의 긴급 특별 경영자금을 지원합니다. 5일 도는 정산 중단에 따른 기업 피해를 막기 위해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 중 중소기업 지원 자금 200억 원과 소상공인 지원 자금 800억 원 등으로 이커머스 피해 지원 특별 경영 자금을 신설했는데요. 이커머스 피해 기업 특별 경영 자금은 중소기업은 최대 5억 원, 소상공인은 1억 원을 융자 기간 중소기업 3년, 소상공인 5년 조건에 지원합니다. 융자 금리는 은행에서 정한 대출 금리보다 중소기업은 2%포인트, 소상공인은 2.5%포인트 낮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은 이달 중 별도 공고를 통해 발표합니다. 중국에서 건대추와 땅콩 등 농산물 100억 원대를 밀수입한 화물운송 주선업자와 보세사 등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화물운송 주선업체 대표 40대 A씨를 구속하고 보세창고 화물관리 책임자 20대 보세사 B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중국산 건대추 10톤과 생땅콩 35톤 등 100억 원어치의 농산물을 인천항을 통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B씨는 A씨에게 금품을 팔고 A씨가 밀수한 화물을 보세창고에서 무단 반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상표법 위반 전과 팔범인 A씨가 B씨 등과 결탁해 중국산 건대추를 밀수입한 것을 적발한 뒤 압수수색 등을 통해 생땅콩 관련 추가 범행도 밝혀냈습니다. 세관은 해당 업체와 보세창고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 등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무제한 교통카드인 기후동행카드가 지난달부터 본사업이 시작된 가운데 관광객을 위한 단기권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기후동행카드 단기권을 출시한 결과 한 달 만에 4만 3천 장이 충전되거나 사용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하루 평균 4,399명이 이용한 것이며 가장 인기 있는 권종은 3일권으로 15,423장이 판매됐습니다. 운송수단별로는 지하철이 68%, 버스가 32%로 지하철 이용이 2배가량 높았으며 4호선 명동역과 2호선 홍대 입구역에서 충전이 많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기권은 서울을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발매된 기후동행 카드로 1일권은 5,000원, 2일권 8,000원, 3일권 만원, 5일권 15,000원, 7일권은 2만 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40대 매수 비중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를 보면 올 상반기 40대 매수 비중은 31.2%를 기록하며 30대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40대 매수 비중이 30%를 넘어선 것은 2019년 통계 발표 이후 처음입니다. 40대에 이어 50대 매수 비중도 18.6%로 2020년 상반기 이후 4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이 6월 말 7만 4천여 호까지 증가한 가운데 수도권 미분양 주택도 15,000호를 넘어섰습니다.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지난 3월 말 12,000여 호를 기록한 뒤 4월 말 14,000호를 넘어섰고 매월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인천과 경기도 지역 아파트 공급이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6월 말 전국 기준 14,800여 호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인천시가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를 위해 자체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컨설팅을 추진합니다. 한 달 동안 예정된 이번 점검에는 인천연구원 등 재정 전문가들이 참여해 시군구별 부진 항목의 주요 요인을 파악하고 자체 노력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는데요. 또 불용, 2월액 최소화, 인건비 행사 축제성, 보조금 경비 중점 정비 등을 통해 페널티는 줄이고 인센티브는 확대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입니다.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반영 제도는 지자체가 세출 절감이나 세입 확충에 대해 노력하면 교부세를 더 많이 받고 반대의 경우 덜 받는 방식입니다.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자치구에 대한 페널티나 인센티브는 시 본청에서 합산되며 최근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아래 반영 비율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주변 금연구역이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으로 확대됩니다. 개정법은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신설됐으며 현행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으로 규정된 금연구역이 30m 이내 구역으로 확대됐습니다. 경기도는 금연제도의 변경과 경기도민의 금연인식을 높이기 위해 홍보 매체 제작 배포 등 지속적인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과수농가의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른 병해충 예방교육 이수와 예방수칙 준수를 요청했습니다.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관련 농가는 연간 1시간 이상의 방제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또 농작업 전후에 소독하고 예방약제를 적절한 시기에 살포하는 등 예방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신고 시 60%, 조사 거부 방해 시 40%, 예방교육 미이수 시 20%, 예방수칙 미준수 시 10% 등 손실보상금이 감액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